현대제철이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한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노조에서는 현대자동차만큼의 성과급과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뭐가 뭔지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스 헤드라인에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한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종사하는 유통업계에서는 최근에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로 시작하는 이제 패션 이 플랫폼에서는요, PI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사람을 저성과자를 선정을 해서 개별 면담하고, 결국에는 이제 아웃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움직이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인력들 구조 조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니 다른 사람들 또 뭐라 그러냐, 그거는 C사로 이제 유명한 네이버와 대적하는 대한민국의 이 온라인 유통의 1등이라고 얘기하는 C사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하며, 이제 요즘은 어느 유통사든 다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이제 인력을 감축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성과자로 고가를 되게 안 좋게 여러 번 주고, 그 고가에 따라서 이제 연봉이 책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주면서 이제 못 버티고 나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MD다, PD다, 경영지원이나 인사지원에 있는 사람을 이제 IT 부서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IT 부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멍하게 만들고 자괴감 느끼게 만들어서 알아서 두 발로 자기 발로 나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교묘히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 한참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지면 앞으로 계속 롱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사항에 굴복하고 이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너무 이제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답니다. 어느 회사는 홈머라고 하는 회사는 오프라인 회사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되게 많이 나오는 홈플러스는 아니고요. 다른 이름의 이제 홈머라고 하는 쇼핑은요, 거기는 아예 그냥 이제 CEO가 이제 그 직원들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낸답니다. 이 머스크 테슬라의 그 CEO처럼 흉내를 낸다고 하던데, 참 그런 얘기가 요즘 와서 되게 많이 들립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확실히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 임금을 많이 받으니 너 비효율이니까 너 나가야 되는 거 맞다. 참 이게 회사로 봐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 있죠. 근데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회사에서 떠밀리고 나면 그 다음이 있을까요? 그 다음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상 요즘 시대에는요, 이제 은행의 지점장으로 연봉 1억 5천 받다가 나가도 이 아파트 경비도 되기가 어려운 게 요즘 시국입니다. 빠릿빠릿하고 남들에게 아주 공손하고 바짝 엎드려서 성실하게 미소 지으면서 열심히 구슬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 그래야 이 택배 물류 상하차든 아니면 저기 뭡니까 아파트 경비원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요즘처럼 목 뻣뻣하게 꼰대짓하고 되게 거드름 피우고 여전히 어깨 힘주고 다니면 그런 일자리를 아예 갖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소개 받아서 그런 일자리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지원하면요 거의 100% 떨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일에 소개가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워낙 세상이 험하고 요즘은 일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괜찮은 일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인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에 전 직원 희망퇴직을 이야기하려던 건 아니었고, 그저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니 참 직장인의 한 명으로서 되게 비애감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회사로부터 내심을 당했는데 견디는 게 가능할까? 또한 얼마나 비굴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참고 또 참고 견뎌야, 그래야 정년까지 혹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때까지 지낼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마음이 답답하죠. 저도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고참이 아들이 셋입니다. 형수도 일하고 있고, 그 고참은 본인은 본인대로 쿠팡 물류센터 가서 미친 듯이 일합니다. 왜냐? 그래야 아들 3명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건 그나마 마음이 바로 잡혀 있어서 그래도 가족을 지키며 살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나쁜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새 뉴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아마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 더 우려스럽구나, 더 염려스럽구나, 더 심상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러는 별것 아닌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 바깥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때워야 하는 이 실직자, 무직자 상태가 되면 참 많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내다보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좀 잘 지내보겠다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짝 엎드리고 이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바짝 붙어야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쓸려 나가지 않게끔 견디고 또 견디고 버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가족을 책임지고 나의 이 최소한의 삶을, 보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보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요행을 바라거나 함부로 막연한 희망,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처절하게 살고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빡세게 해서 내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것,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회사에 기여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보여서 나의 존재 이유를 내보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오래오래 안전하게 잘 사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남들보다 내가 땀 더 흘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굳은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하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그래야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고 또 좋은 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